이창수 네네네. 중앙지검장, 또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원 반부패 2부장. 이 세 사람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부실 수사했다, 봐주기 수사했다, 특혜 수사했다 해가지고 지금 탄핵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8일에 있었던 1차 준비 기일, 네. 이때는 아예 국회 측 대리인들이 아무도 안 나온 아예 거예요. 안 나왔습니다. 변호인도 선임 안 됐고. 예. 아니 자기들이 탄핵을 한 사람들이 헌재에서 준비 기일을 한다고 했는데 나오지를 안 해갖고 3분 만에 3분도 안 돼서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탄핵 인용시킬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하세월 직무정지 시켜놓고 그냥 안 해버리면 계속 일 안 하면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있어서 탄핵을 시킨 게 아니고, 그렇죠. 중앙지검을 아예 마비를 시켜버리고 이재명 수사 문재인 수사를 못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탄핵 재판에 대해서는, 탄핵 심리에 대해서는 의혹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런 뜻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냥 해놓고 그건 탄핵 심리는 하든가 말든가. 네. 일단 이 직무만 정지돼 버리면 끝이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8일 날 또 2차 변론 준비기일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이 나온 이제 변호인이 선임돼서 나왔는데, 법무법인 뭐 커넥트라는데, 뭐 말이 법무법인이지 변호사도 한 5명 정도 있는 조그마한 뭐 그런 법무법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사들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풋내기 변호사들 와 가지고 정말 헛소리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또 저희들이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헌재가 이 수사 기록을 좀 저희들한테 줄 수 있도록 기록 송부 촉탁을 좀 해주세요. 뭔 소리, 뭔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지금 청구했잖아요. 자기네들이 청구했으면은 악착같이 이 제목이 뭐고 해서 입증을 해야죠. 일정을 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먼저 해야 되는데 거꾸로 재판관한테 그걸 좀 해달라고, 돌려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아예 자세가 안 돼 있는 거고, 변론 준비기일에 나왔으면 무조건 이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다, 그 죄와 합당해서 위법적인 어떤 사실이 있으므로 지금 이거 파면시켜 달라라는 걸 특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탄핵 소추안 자체가 신문에 난 기사 쪼가리 몇 개 붙여놓은 것 외에는 없으니까 이 변호사들도 황당은 하지요. 거기에 자세히 있어야 자기들도 그걸 토대로 기반으로 해서 입증을 하는 것인데 아무것도 없고 신문 보도 몇 가지만 있으니까 뭐가 부실이 어떻게 수사가 됐는지, 특혜를 줬는지 이게 알 길이 없으니까 그 수사 기록이라도 좀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달라. 조치를 해달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했던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재판관 입장에서는 이거죠. 지금 청구인 측에서 대리인단이긴 하지만 이 소추인단이 정확하게 어떤 범죄를 어떻게 저질렀다라는 것을 특정하지 아니하면 각하시킬 수 있다라고 최후 통첩을 한 겁니다. 각하라는 뭐죠? 요건이 되지 않으므로 심리 자체도 안 하겠다. 그냥 되돌리겠다라는 겁니다. 받지도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김영두 재판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특혜 수사였다고 한다면은 무슨 특혜를 누가 어떻게 주었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밝혀야지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판단하라는 말이냐. 추측이나 짐작 가지고, 그러니까 추측이나 짐작이라는 것은 언론 보도 그것만 있으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알려졌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걸 밝혀라 그 얘기했는데 김복형 재판관이 아주 똑부러지게 얘기를 했구만요. 소추 사유가 특정되는지에 따라서 각하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제대로 그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특정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그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런 범죄를 또는 위헌적인 사실을 저질렀다고 하고 예. 특정하지 아니하면 요건이 되지 않는다. 각하를 시켜버리겠다. 각하시켜버리겠다라는 거죠. 예. 전에 각하시키는 것도 하나 있었잖아요. 네네. 이정석 검사인가. 이정석 검사. 예. 아니 이게 무슨 탄핵 사유냐 해갖고 아예 각하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사실은 뭐 아무런 이혼 입법한 일이 없는데 탄핵을 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특정은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죠. 아니, 특정은 어떻게 합니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1차 변론 준비 기일에 변호사조차도 오지 않았던 것이 결정적이에요.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예. 탄핵을 계속 유지하려는, 탄핵 심리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니까 각하에 대한 어떤 지금 그 경고를 한 거예요. 경고. 2차에 와서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헌재가 좀 입증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이게 말이 돼. 헌재 재판관 입장에서는 이 웃기는 인간들이네. 네. 우리를 맞죠. 무시해도 어떻게 우리를 알고 이러는 거야? 네. 저 같으면 그냥 바로 각하시켜버리겠어요. 그따위로 탄핵을 하느냐. 탄핵이라는 게 그렇게 중대한 사안을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점잖으니까 네. 점잖게 얘기를 했을 뿐이지. 동영상에서는 굉장히 점잖게 말씀하셨을 건데 저는 텍스트만 보고서는 아이고 야 이제 각할 거니까 마지막 기회 준다 하고 경고를 한 거로 딱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22일 날 제3차 변론 준비 기일에도 이런 식이면은 바로 각하가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 최대 감사원장도 지금 네, 탄핵 소추가 돼 있지 네,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 김영두 재판관이 감사원장의 행위 중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도 있고 안 거친 것도 있는데 네네. 거친 것과 안 거친 것을 구별을 해주고 지금 이 탄핵안으로 내놓은 것들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감사를 한 건데 네네. 그게 무슨 탄핵가 문제냐. 되는지에 대해서 입증을 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표적 감사를 했다. 월성원전 1호기 또 서해 공무원, 선관위 감사, 관저 감사 이런 것들이 다 탄핵 사유라니까 아니 위원회 의결을 거쳤고 여기는 합의제 기관 아닙니까? 네네. 무슨 감사원장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도 아닌데 네. 그것에 대해서 무슨 탄핵 사유가 되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이 스스로 이게 공부를 하면서 이게 의결을 거치지만 이런 식으로 됐구나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근데 두루뭉술하게 이게 지금 다 표적 수사를 했습니다. 표적 감사를 했습니다. 라고만 해버리면 그게 왜 표적 감사인지를 정확하게 의결한 건 의결한 것대로 어떤 이유에서 표적이고 의결하지 아니한 것들은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니까 표적 감사가 되는 거고 이렇게 구분조차도 안 하고 넘겼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뭐 29차례인가 탄핵안을 발의 소추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탄핵 중독증, 탄핵 칼춤을 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유시민이가 이런 경우를 좀 아까 얘기했으면 딱 좋았을 뻔했어요. 마약 나눠 먹고 밤새 춤추는 꼴이다. 예. 탄핵 칼춤을 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직해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탄핵 중독증이 걸렸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고 이 탄핵이 없으면 이들은 정권의 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집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헌재도 물론 절차를 지켜서 신중하게 이 결정을 내려야겠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재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특히 탄핵에 올라온 사람들은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직위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권한대행 지금 총리로서 직함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정의 공백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이런 것은 헌재에서도 좀
일주일에 몇 차례 심리를 한다든가 해서 바로 결정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건 대통령 지금 탄핵이 가장 급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한덕수 가처분 소지 있지 않습니까? 네. 한덕수 탄핵과 관련해서 의결 정적수에 대한 문제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 해달라라고 하는 건 사실 국정 공백의 문제, 안정성 문제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만큼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자의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헌재는 그러면서 또 자기네들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 아니라 2명을 한 것에 대한 지금 권한쟁의 심판은 또 받아들여서 먼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자의적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헌재는 소장도 없어요. 그래갖고 문영배 재판관이 소장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4월 18일까지만요. 오히려 헌재가 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런데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번갯불에 콩 튀겨 먹는다고 합니까? 네. 그렇게 급히 서두르면서 정말 서두려야 할 이런 뭐 방통위원장도 있고 이런 중앙지검장이라든가 감사원장, 감사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 또 뒤로 밀어놓고 윤 대통령 탄핵 문제를 먼저 해야 한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국가가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이 문제를 빨리 심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차피 시간이 좀 걸리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안들은 그렇게 시간 걸릴 것이 사실상 없는 것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억지 탄핵을 한 거니까. 그런 것들은 뭐 꼭 들어봐야 합니까? 그렇죠. 빨리빨리 정리해버리면 지금 상황이 충분히 되니까 말로만 그러시지 말고 빨리빨리 그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 반부패부장 핵심 검찰 간부들을 탄핵했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국회 즉 대리인이라는 나온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잘 모르니까 자기들이 입증을 해야 하는데 헌재에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입증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말입니까? 네. 참 어이가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것은 이재명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